이런 깨끗한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런 형태의 뭐 가우시안 쉐입의 이런 해본 거예요. 그냥 필터를 해봤더니 컨버전 했더니 이렇게 블루한 이미지가 나왔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뭘 하고 싶으냐, 아니 이제 요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블러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카메라로 찍으면 어떨 때 이렇게 블러하게 나올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사물을 찍었을 때 블러하다는 것은 초점이 안 맞을 때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할까요? 뭐 좋습니다. 그 사진에 여러분들 뭐 핸드폰에 보면 그 포커스가 안 맞게 잘못 찍혀도 약간 포커스가 복원되는 그런 기능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막 퍽 찍었다고 해요. 퍽 찍었다고 그러면 이제 뭐 잘 깨끗하게 찍힐 수도 있지만 저렇게 찍힐 수도 있잖아요. 뭐 사실 뭐 근데 요즘 뭐 디지털이니까 지우고 다시 찍으면 되는데 이거가 들어가서 좀 완벽하진 않지만 좀 이렇게 깨끗하고 샤프닝하고 포커스가 맞춰진 이미지처럼 해주는 그런 펑션들이 있어요. 핸드폰에. 어떻게 했을까요? 거꾸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아직 제가 뭐 CNN 뭐 이런 걸 제가 풀리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를 인풋으로 하고 이걸 아웃풋으로 하는 CNN 계열의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놓으면 그 모델을 들고 있으면 이런 블러한 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복원이 되겠죠. 이제 무조건 모든 앞으로 문제를 딥러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이제 보니까 이제 몇 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좋아. 이제 그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필요하고 이런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정확하게 똑같은 그림이어야 돼요. 똑같은 그림이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학습을 하려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다 고정시켜 놓고 깨끗하게 찍고 포커스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포커스를 안 맞게 한 다음 찍어서 이거 찍고 이거 찍으면 되겠죠? 맞잖아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배웠잖아요. 이제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 블러한 거를 리컨솔 하고 싶은 거를 딥러닝적으로 하고 싶다. 좋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건 데이터 기반이니까 이 이미지가 인풋이 있고 이 이미지가 아웃풋이 있으면 되겠다. 뭐 안에 구체적인 게 뭐가 있겠지만 알아서 한다고 치고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싱크가 맞는 이미지가 두 개가 페어로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하나는 블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바닥에다가 제가 뭐 물체를 놓고 정확하게 이를 딱 고정해 놓고 딱 버튼을 찍어서 이거 하고 그 다음 뭐 이 물체에 뭐 여기서 포커스를 예를 들어 기준이 있으면 좀 이렇게 띵띵띵 눌러서 포커스를 안 맞게 한 다음에 찍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막 많이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또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하수예요. 하수라기보다 몸이 불편한 거죠. 많이. 인터넷에 있는 인터넷은 대부분 깨끗한 이미지가 돌아다닐 거잖아요. 다 가지고 와요. 그럼 나는 이 이미지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 이미지가 없어요. 저 이미지를 사실은 포커스가 안 맞는 저 이미지를 찍어야 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커널을 씌워서 얘를 뭐 좀 가우시안을 뭐 여기 뭐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뭐 얘도 뭐 불러야 될 정도도 다르게 뭐 이렇게 내가 인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 보여주고 인풋으로 보여주고 얘 아웃풋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 차이를 좀 인지를 보십시오. 사실 이제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구현을 해보려고 할 때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나이브하게 얘가 필요하니까 얘를 어떻게 구하지만 고민을 하시면, 어떻게 찍어야 되지만 고민을 하시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사이드로 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건 이제 우리 커널이 주인공이었으니까 커널을 어떻게 찾지? 커널이라는 것은 주어진 이미지에 다양한 어떤 이펙트를 주는 거죠. 스무딩도 하고 엣지도 부각시키거나 블러하게도 하고 뭐 반대로 샤프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다른 아포짓 어프로치를 해보자. 우리가 커널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커널을 배우자.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커널을 디자인하지 말고 데이터에서 커널을 배우자, 학습하자. 는 겁니다. 이거의 베스트한 프레임워크는 딥러닝이에요. 그럼 계속 그랬잖아요. 딥러닝이 피처도 배운다면서요. 커널도 배운다면서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쓰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돌아온 이야기가 이제 다시 제가 순서를 막 바꿔서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새를 디텍션하기 위한 커널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내가 두 가지가 제가 있다고 했어요. 새의 위치에 상관없이 픽업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해결했어요, 벌써. 왜 해결이 됐죠? 커널이 움직이니까. 어디에 있어도 하나는 무조건 걸리게 돼 있으면 다 훑으니까. 위치는 이제는 해결했어요. 근데 얘는 어떡하죠? 사이즈가 달라지면 골치가 아픈데? 사이즈가 달라지면 골치가 아픈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이즈. 아주 그냥 개념적으로만 너무 막 디테일하게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사고를 하는데 방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이즈는 또 동일하고 위치만 다르면 커널 씌워서 쫙 훑어서 맥스 값 취하면은 딱 새가 있으면 그 값이 나오겠죠. 아니면 그거 이제 됐는데, 사실 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러프하게. 우리 AN 할 때 레이어가 이렇게 자꾸 레이어가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 잠깐 여러분, 지금 저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여러분 안 되지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으면 뭔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레이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면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오셔야 돼요. 그런 느낌은. 자, 그래서 뭐 이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했고, 자, 그래서 온 게 이제 지금 요겁니다.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좀 뭐 어떻게 하고 싶었냐 하면, 이렇게 전체로 컨볼루션을 할 거냐, 지금 그 이제 설명을 이제 배워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 전체 이미지의 일부가 있으니까 작은 마스크를 또는 커널을 해야겠다. 근데 얘하고 지금 색깔이 다르니까 그때마다 다 다른 커널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같은 오브젝트가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같은 걸로 훑어야 된다는 걸 제가 이 색깔로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에 안에 커널에 들어가는 행렬의 엘리먼트, 커널의 엘리먼트를 여기 일단 제가 오메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딱 느낌이 AN에서 오메가는 뭐였죠? 그 웨이트고 학습하는 그걸 같은 문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요 커널에 들어가는 얘들이 커널이죠. 근데 보면 커널을 찾는 게 아니라, 커널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커널을 찾는다. 결국은 ANN 같은 그런 딥러닝 구조가 이 오메가를 찾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오메가를 찾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제가 CNN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걸 2차원으로 제가 그래서 그냥 1차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차원. 지금 ANN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CNN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ANN 구조였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선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뭔가요? 이 선의 개수만큼 다 오메가죠. 다 오메가죠. 근데 CNN은 그러니까 1차원 버전으로 하면 이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fully connected ANN이었어요. CNN은 이거에 지금 컨볼루션이 훑고 있다는 걸 제가 애니메이션을 그린 거예요. 자, 이거랑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선의 개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CNN은 엄청나게 ANN에 비해서 가벼운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커널을 학습하니까 얘만 학습하는 거예요. 얘만. 이 전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무조건 CNN이 좋다고 얘기해도 돼요. CNN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1차원처럼 그렸는데 2차원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제가 이걸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뭐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은 어차피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냥 ANN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또 다르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뭐 이미지든 뭐 1D 시그널이든 그 어떤 신호의 특징적인 이벤트나 아니면 이미지에서 위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CNN을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위치가 중요하면 CNN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위치와 상관없는 걸 하고 있으니까. 무슨 위치 정보가 정말 중요한 뭔가 인자라는 우리가 알고 있다면 CNN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CNN은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어딘가에 이벤트가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새가 어디서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이게 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뭐 하면 CNN 이게 아니라. 일단 CNN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이미지지만 제일 끝에는 예를 들어 고양이다라는 거지 고양이가 어디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뭉그러지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컨볼루션에서 시프트 되는 거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칭이 돼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제가 하나 지금 컨볼루션만 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그게 다시 좀 넘어가서 이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는데 이게 또 넘어가고 마지막에 붙는 게 풀링이 붙는데 이 풀링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 한번 했어요. 컨볼루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풀링이라는 걸 해요. 풀링이라는 걸 하는데 이건 뭐냐? 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치죠. 이런 이미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x2 필터로 풀링을 한다. 예를 들어 맥스 풀링을 한다. 하면 여기에서 제일 큰 놈이 누구죠? 6.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버랩이 안 되고 이렇게 바로 띱니다. 여기에서 제일 큰 놈이 8. 여기에서 제일 큰 놈이 3. 제일 큰 놈이 4. 이렇게 해요. 제일 큰 놈만 넘깁니다. 저쪽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 새가 이렇게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 새가 어디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해당하는 거가 값이 큰 값일 거잖아요. 그래서 맥스 값만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맥스를 또 하고 여기에다 또 맥스를 하고 또 맥스를 하면 결국은 위치가 상관없어지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요 오퍼레이터가 매 컨볼루션하고 맥스 풀링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와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혹시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야 이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이게 이미지였다고 치고 지금 한 번 맥스 풀링을 하면 요게 얘가 얘를 대표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얘가 곧 있긴 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확 줄어들었죠. 확 줄어들었죠. 예, 그럼 또 여기다가 맥스 풀링이 또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8만 남는 거예요. 8만. 그러면 이 전체에서 예를 들어 새가 여기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근데 지금 나는 쭉쭉 가서 그냥 팔 하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맥스 풀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오퍼레이트는 그냥 단순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이제 1차원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맥스 풀링 한 김에 지금 보면 그냥 윈도우 사이즈가 2다. 그러면 당연히 3이죠. 근데 오버랩 안 되게 하면 또 3, 0, 2,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해요. 맥스만 갖고 가는 겁니다. 맥스 풀링의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면 맥스 풀링의 또 다른 장점. 자, 요게 인풋 그냥 이미지였다고 치죠.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가 3이라고 칠게요. 3.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세요. 인풋이 좀 변해도 아웃풋이 지금 안 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사진 이렇게 탁 찍었는데 정말 한 픽셀을 다 이렇게 샥시프트 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걸러주죠. 다음 스텝으로 가면서 맥스 풀링이. 인풋에서 뭐가 좀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좀 로버스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맥스 값을 가져가면서. 제가 이제 이 CNN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걸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SVM, 예를 들어 SVM. 저는 SVM 같은 공부에는 익숙해 있어요. 깔끔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근데 여기로 왔는데 저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뭐냐면 이 맥스 풀링 수학적이지도 않고 뭐 근본도 없는 것 같고 뭐 좀 저는 막 이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일단 그냥 쓰는 거죠. 써봤더니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죠.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학적인 거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미지 같으면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뚜렷해요. 이 차원에 있을 때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플래트닝 하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고 공간상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 그냥 위치와 상관이 없는 거, 크기와 상관이 없는 거. 이미지니까 뭐 좀 이렇게 디스토션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프트 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뒷단으로 가면서는 걸러지게 하는 역할들을 막 고민을 했던 것 중에 제가 보기엔 맥스 풀링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막 이렇게 수학적으로 푼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말은 멋있어요. 풀링을 하면은 지금 보면 요 안에서의 값이 permutation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바뀌는 거에 invariant하다, 불변하다. 맞죠? 멋있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더 practically 보면 이게 약간의 로컬한 트랜슬레이션이 있어도 그거에 invariant하다. 이렇게 살짝의 트랜슬레이션이 있어도 invariant하다.
아까 이 이미지의 새가 한 픽셀 움직였다고 쳐요. 그 전체가. 근데 맥스 풀링 하나만 지나면은 그 뒷단은 다 똑같잖아요. 인풋은 달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쭉쭉쭉 다시 돌아갈게요. 그 CNN 컨볼루션을 제가 아직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자, 지금부터는 자, 여러분들 CNN의 개념은 끝났어요. 이미지가 들어와요. 이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플래트닝 하기 싫어서 그냥 이미지로 2D 커널로 컨볼루션을 할 거고, 컨볼루션 자체에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위치에 인베리언트까지 됐고, 크기에 상관없이 하기 위해서 맥스 풀링을 하고, 이게 한 세트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느낌 오죠? 이게 한 세트예요.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2x2 풀링하면 원본 이미지에서 여기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로 주나요? 2x2를 하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인데 이 길이로 하면 2분의 1씩 줄어들죠. 4분의 1 많이 확 줄어들죠.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 이야기는 정보가 압축된 거죠. 압축된 거죠. 그리고 맥스 값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좀 중요한 정보는 남아가고 좀 덜 중요한 거는 버려지는 거고. 그걸 또 해요. 그럼 또 압축되죠. 또 해요. 또 압축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피처들이 이미지상에서 쭉 해서 압축이 돼서 제일 끝에 남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개념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NN 코딩을 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이 원본 이미지가 한 장 있었어요. 한 장. 지금 이게 이제 커널을 제가 표현하는 커널을 해서 쫙 파란색으로 훑으면 아웃풋에 뭐가 나오나요? 또 행렬이 나오죠. 또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면 요게 하나가 훑으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 커널이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이미지 단에서 하는 건데 그게 하나일 필요는 없죠. 커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더 세팅을 했어요. 그럼 얘도 쫙 빨간색으로 쫙 훑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뭐가 되죠? 또 하나가 이미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냥 행렬 또 이미지 한 장에 커널이 2개 붙어서 훑으면 아웃풋에는 이 몇 장이 되나요? 2장이 돼요. 그러니까 커널의 개수와 이 여기 장수는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름이 채널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이미지가 한 장, 2장, 3장. 채널이 1, 2, 3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널의 개수가 커널의 개수와 같아요. 용어는 채널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십니다. 코딩을 할 때. 개념은 끝이 났는데. 이게 만약에 칼라 이미지였다고 치죠. 그럼 칼라 이미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RGB 채널, 그러니까 채널이 3개예요. 그랬을 때 커널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도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자,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칼라 이미지가 있다. 또는 그냥 채널이 3개다. 그러면 이게 커널이에요. 커널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커널하고 아웃풋에 픽셀 하나의 값이 정해집니다. 그것도 한 칸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 속에 안 돼 있으면 코딩하기 어려워요. 자, 결국 요지는 뭐다? 이걸 채널이 3개인데 채널이 3개면 커널도 이렇게 되고 커널이 하나니까 아웃풋의 채널은 얼마죠? 아웃풋의 채널은 한 장이잖아요. 그럼 아웃풋의 채널이 2개려면 커널이 몇 개여야 되죠? 아웃풋의 채널이 2개려면 커널이 2개 있어야죠. 근데 이 커널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커널이. 다시. 얘 때문에 요게 정해진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예를 들어 3x3이었잖아요. 요거였는데 얘가 3장이니까 그것도 3개 있어야죠. 아니죠, 아니죠. 지금은 3, 그러니까 27개가 오메가인 거죠. 그렇죠. 예. 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값을 제가 숫자를 써놓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만 두고 학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찾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27개의 오메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도 있고. 자, 요 그림. 지금 이거랑 27개 서메이션 숫자 하나. 그쵸? 여기, 됐죠? 예. 네.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삼채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널이 3개이면 되죠. 인풋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질문 여기서 만약에 3채널이고 아웃풋도 3채널 하고 싶으면 요 큐빅 같은 게 여기 한 개 더 있어야죠. 예. 예. 아웃풋을 1채널로 했을까? 예. 아, 한 개만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그럴 필요는 없는 게 RGB라고 할게요. RGB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보면, 지금 그 물체가 여기 있다면 여기 같이 있을 거잖아요. 이 각각을 따로 놀릴 이유가 없죠. 한꺼번에 고려해야죠. 예를 들어 새가 여기 있을 거잖아요. RGB로. 그러니까 이 세 장이 각각이 따로 놀면 안 되죠. 같이 놀아야지. 지금 오브젝트는 여기에 이렇게 툭 있을 거잖아요, 그냥. 여기는 정확하게는 여기에 지금 27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27개가 있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다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 다 곱하고 서메이션 하면 숫자 한 개 나오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여기다 탁 쓰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하는 미션이 뭐냐 하면 뭐 인풋에 뭐 흑백이든 칼라든 나는 그냥 새라는 것만 맞추고 싶은 거지 RGB를 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응.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RGB니까 3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커널을 얘가 2개 넣으면 2개고 여기다가 100개를 커널을 넣으면 저기가 몇 개가 되나요? 100개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커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디자인을 했다고 치면은 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엣지가 됐든 스무딩이 됐든 어떤 특정한 피처를 이미지상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정보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인풋 이미지에 뭔가 여기에 뭐 새가 있다는 뭐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피처들을 많이 뽑아야겠다. 그러면 커널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이 커널 개수는 제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10개쯤 넣어야 되겠다. 서로 다른 뭔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좀 엣지도 좀 따야 되겠고 이렇게 봐야겠다. 그러면 10개가 내가 10개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채널이 10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맞습니다. 음, 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케이. 지금 이걸 마음에 두고 그냥 끝까지 갈게요. 엠리스 데이터셋으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바로. 이것도 애니메이션 너무 많이 넣어서 자, 코딩하는 걸 볼게요. 코딩하는 걸. 이거 보면은 여러분 이해 가실 것 같습니다. 이걸 볼게요. 그 엠리스 데이터셋 우리 그 AN으로 했잖아요. 이걸 CNN으로 하는 걸 지금 일단 먼저 보고 다시 돌아갈게요. 요거는 이제 28 x 28인데 플래트닝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지 그대로. 그러면 이건 그레이니까 한 채널이 한 개예요. 제가 그냥 이건 이제 여기서 구조니까 이건 제가 디자인하는 겁니다. 3x3 커널을 32개 썼어요. 32개. 그냥 제 마음대로. 그러면 여기에 몇 개가 오나요? 채널이. 32개가 오는 거예요. 32개가 오고. 그냥 일단은 컨볼루션에서 사이즈가 조금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줄어드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여기 32장에다가 풀링을 하면 어떻게 되죠? 풀링은 채널은 그대로고 사이즈가 이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2x2로 했으니까 이 사이즈는 2x2로 풀링을 했으니까 이게 28x 28이니까 14x 14가 32장이 나온 거예요. 32장의 채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어렵습니다. 또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4x 14가 32개의 채널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3x 3 컨볼루션을 할 건데 실제로 요 커널의 사이즈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64 곱하기 3 곱하기 3이 그게 해야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몇 장 했다는 거죠? 그런 커널을 내가 몇 개 했다는 거죠? 64개. 를 하면 14바에 14에 64개의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커널을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릴 겁니다. 아마 여기가. 죄송합니다. 3바에 3바에 32. 그게 64개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코딩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여기를 그려볼게요. 아까 그림으로 하면 요거가 요런 게 지금 몇 장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이 그림이 이게 32개가 있는 거고 커널은 이 32개 깊이만큼 있고 여기는 3x 3이고 여기가 32인가 이게 쭉쭉쭉쭉 해서 64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가 여기로 쭉 훑으면 한 장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옆에 이거가 또 훑으니까 또 한 장 나오는 거예요. 그게 64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64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왜 32를 굳이 안 썼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32, 이건 무조건 32가 와야 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거를 코딩할 때 쳐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기 30이니까 자동으로 30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코딩할 때 28x 20 있고 3x 3으로 컨볼루션하고 2x2로 풀링하고 3x 3으로 컨볼루션하고 2x2로 풀링하고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코딩할 때는. 왜냐하면 저 그림에 해당하는 건 여기서 알아서 해주니까. 32 여기 들어오고 64 여기 들어오고
구조를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C는. 자, 그러면 질문. 풀링까지 했습니다. 여기 몇 바이 몇? 풀링 2번 했으니까. 28바이 28에서 14바이 14고 또 떨어지니까 7바이 7. 그리고 뭐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커널을 64개 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채널이 64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7 곱하기 7이니까 49개의 픽셀 값이 있고 그게 64개잖아요. 여기는 뭐냐 하면 지금 컨볼루션이랑 풀링을 생각하면 원래 이미지가 이게 있는데 축축축축 이렇게 피처가 뽑히고 해서 여기까지 압축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저 이미지에서 뽑힌 피처라고 보는 겁니다. 피처. 뭐 이미지 같긴 하지만 피처죠. 그럼 이 피처는 지금 총 피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픽셀 단위로 따지면 7 곱하기 7 곱하기 64. 이제 이거는 이미지라기보다는 피처를 뽑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우리 아는 거 뭐이죠? ANN. ANN 하려면 벡터를 세워야겠죠. 얘를 플래트닝 합니다. 그리고 AN은 붙여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여기 엠니스 데이터 시스템 끝에 노드가 10개. 이건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는 뭐 또 이 피처를 가지고 뭐 또 커널을 쓸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펑션을 하기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미지라는 그 공간, 이미지의 특징, 그 오브젝트가 공간상에 있고 그걸 그대로 살린 피처 익스트랙션을 이미지적으로 한 겁니다.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ANN입니다. ANN. 근데 ANN을 이미지를 28바이 28을 플래트닝 해서 여기다 세우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과 풀링의 반복적인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은 거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고 얘는 플래트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가벼움은 이제 가볍잖아요. 그럼 그 가벼운 거는 어디서 온 거냐? 제가 보기에는 내가 다루고 있는 인풋이 이미지라는 그 이미지의 특징을 고려했기 때문에 가벼워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내가 여기다 64라고 써놨으니까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10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고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아주 간단한 피처였다. 그럼 64까지 갈 이유가 없죠. 이게 옵티멀한 구조는 아니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숫자 넣고 이렇게 해보니까 돼도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을 바꿔보고도 결과가 비슷한지 안 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이것저것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그 마무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딥러닝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내가 스트럭처, 구조를 아니면 프레임을 아니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이미지가 들어가고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오메가들, 모든 오메가, 여기 오메가와 여기 오메가는 클래시파이어를 하는 거고 여기에 커널에 해당하는 그 오메가들은 이미지에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거가 정해진 게 아니라 다 변수예요. 다 변수예요. 그걸 가지고 막 학습을 하면 거기 이제 오메가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그레디언트 디스턴스로 해가지고 오메가가 찾아지는 겁니다. 내가 오메가를 뭐로 세팅을 한 게 아니라 값을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하는 거는 뭐냐? 얘들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게 하려면 여기에 좋은 값들이 준비가 돼야겠죠.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미지에서 이게 1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 잘 하면 좋은 피처를 뽑아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커널들이
그렇게 다 세팅이 되겠죠. 돼야겠죠. 이거를 1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미지적인 피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여기 안에서 커널들이 뭐 이게 뭐 엣지가 중요한 건지 뭐 평균이 중요한 건지 뭐 고민하겠죠. 그걸 내가 고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학습되고 나서 커널 오메가니까 여기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뭘 학습됐는지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얘가 도대체 이 커널이 어떻게 학습이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니죠. 얘가 하는 거는 뭐냐? 지금 예를 들어 여기만 뭐 학습이 다 됐다 치고 여기에 3x3인 오메가가 32개가 숫자가 쫙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해. 내가 만약에 좀 더 내부를 해석하고 싶다.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의미를. 근데 지금 보면 말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했는데 3x3인 게 32개 여기 뭐 찾았을 거고 여기로 오면은 3x3에 32개인 거가 64개. 이게 그 숫자는 다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이건 무슨 이게 이제 64개가 있을 텐데 여기 뭐 숫자가 이렇게 다 채워져 있을 거잖아요. 이걸 보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커널이었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구조와 숫자가 다 나오고 다 학습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기 또는 해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정말 제가 그 AM 할 때 이렇게 뭐 직선 끊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오메가가 직선이라 그런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불가능하죠. 인간이 해석하기는. 그러게 또 갑자기 또 이것도 그렇게 심플한 걸 해서 CNN에 그걸 또 해보고 싶은 또 욕심이 문제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CNN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CNN. 하여튼 저는 이제 CNN을 이제 이렇게 배우고 이제 써먹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미지라는 인풋의 형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에 좋은 값들이 또는 피처가 딱 준비가 되게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이건 우리 단계나 우리 수준은 아닌데 보니까 역시 인공지능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가 제일 힌트가 거기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인지하고 있는지가 수학적으로 여기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